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은 생명과 자유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정하는 전 세계 압제 정권을 규탄한다고 국무부 인권 담당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피오 국무장관도 최근 북한을 비롯해 베네수엘라와 중국, 쿠바, 이란 등을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나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데스트로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23일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이 주관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 정부 등 억압적인 정권들이 저지르는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데스트로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해 줄곧 강조해온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를 규탄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ondemn oppressive regimes that deny people their unalienable rights, including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We've been especially vocal about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human rights abuses, which rank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데스트로 차관보는 이어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과 구금뿐 아니라 이들의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강압적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무시해온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면서 중국이 지금처럼 신장 지역과 티베트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지속한다면 앞으로도 이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난 16일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발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등 독재 정권들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보장 방안을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uthoritarian regimes perpetrat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every day. All around the world, in Nicaragua, in Venezuela, in Zimbabwe, Iran, Russia, Burma, China, North Korea. It is clear that unalienable rights are central to who we are as Americans. But here's where I come in as Secretary of State. They have to underpin our foreign policy. 이날 포럼을 개최한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은 지난 1994년에 설립돼 공산 독재 정권에 대한 교육과 연구 등을 통해 공산 독재 정권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참상을 일반에 알리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전 세계 5분의 1이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아래 살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과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등을 공산주의 일당 지배체제 국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재단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희생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은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청해 북한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경험한 인권 유린 실태를 대중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의 은행을 위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탁된 자금들은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조달에도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3일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의 자금에 대해 사법당국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자금 세탁에 관여한 4개 기업 가운데 몰수 금액은 3개 기업이 불법으로 거래한 약 237만 달러입니다.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들을 대신해 미국 달러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했으며 소장에는 이들 기업명을 실명 대신 회사 123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또 몰수 판결 요청의 근거로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자금세탁규제법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세탁된 자금은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조달과 미국 금융시장의 불법적 접근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강화된 금융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금융 채널에 접근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약 237만 달러의 문제 자금이 총 4개 기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은 기존 재무부 제재 대상이자 미국 사법당국이 과거 돈 세탁 혐의로 몰수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과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거래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사와 중국의 단둥 지청 금속회사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당국을 위해 러시아 원유를 조달한 점에 근거해 벨머 매니지먼트사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단둥 지청 금속회사도 대북 석탄 구입과 거래 대금 세탁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들 2개 기업을 미국 달러를 이용해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셔인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은 23일 이번 소송이 미국을 거쳐 북한에 자금을 옮기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기 위해 국제 자금 세탁망이 어떤 방식으로 위장회사와 공조하는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모든 회사들을 겨냥하기 위해 이들의 운영 본거지와 상관없이 관련된 모든 방안을 사용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는 미국 사법정보당국의 협업하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연방수사국 FBI 시카고 현장 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현장 사무소가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FA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동아시아 지역 안보 현안으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북한 정권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준수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고위당국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전하면서 스틸웰 차관보가 영내 국가들의 긴급한 지역 안보 과제를 다룰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로힝야 난민 사태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언급한 안보 도전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외교적 관여로 돌아와야 하는 북한이 포함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스틸웰 차관보가 뉴질랜드와도 21일부터 이틀간 안보 전략 대화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핵 군축과 비확산,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강경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북한 문제만큼은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아니라 최대 대북 경제 압박을 위한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이 담긴 전략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 위원장을 비롯해 민롬디 의원과 토드 영 의원 등 4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은 물론 공조 전략까지 제시하면서 전 영역에 걸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패키지 법안입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국제 질서를 재구성해 독재 정권에 이득을 주고 미국과 민주주의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야 하는 영역에는 북한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선의와 투명성을 보일 경우 군축과 북한, 환경 문제와 같은 영역에선 가능한 한 대립보다는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착수할 때까지 북한 정부의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며 이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을 독려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받는 관행 중단을 독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대북 수송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법안이 발의된 직후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I wouldn't say that they're completely
faithful in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태세 강화, 특히 한국과 관련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유지하고 동맹 방위와 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만큼 신속한 의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주한미군 감축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23일 본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7,405억 달러 규모 예산이 반영된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14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예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상원은 하원과 달리 북한의 위협 감소를 주한미군 감축 요건과 연계하지 않았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을 포함시켜 하원과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친 뒤 또 한 번의 양원 표결을 하고 대통령의 서명 후 법률로 확정됩니다. 한국통일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 법인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실시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실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무검사 대상 단체들의 우려 표명을 알고 있다면서 사무검사는 해당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 아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와 함께 설명을 요청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 대해선 현재 면담 방식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에 전당과 물품 등을 보냈다가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 단체들이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과 큰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이들 공익단체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자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